자, 이제 이어서 삼촌이 돌아오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할머니야 그 외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왕 해놓은 밥이니까 먼저들 들라고 말하면서도 할머니는 자신은 한사코 조반상을 거부해 버렸다. 사람들이 기다렸으니까 이제 할머니가 밥 먹으라고, 다른 사람들 밥 먹으라고 얘기했는데 자신은 조반상을 거부해 버렸다. 밥 먹지 않겠다. 이유는 뭘까요? 아들이 오면 같이 먹겠다라는 거죠. 아직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진 씨가 벌써 지났는데도 할머니는 여전히 태평이었다. 천하태평입니다. 좀 이상하죠?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들이 안 왔으면 화가 날 법 하잖아요. 걱정할 법 하잖아요. 근데 천하태평이라고요. 그 이유가 있겠죠. 보겠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다. 애당초 말이 났을 때부터 자기는 시간 같은 건 염두에 두지 않았다.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아무 날이지 그까지 아무 시 따위는 별거 아니라는 것이다. 점쟁이가 아무리 그랬어도 아무리 용하다 그래도 날은 맞출 수 있지. 근데 시간은 못 맞춰. 그러니까 아직 오늘 그날이니까 기다려보자. 이런 마음인 거죠. 자, 그 다음 제가 중간에 확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큰 사건이 일어나는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의 손엔 돌멩이 아니면 기다란 나뭇개비 같은 것들이 골고루 들려있다. 사람들 손에 돌멩이와 나뭇개비가 들려있습니다. 이게 뭐에 쓰려고 손에 들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집 대문 안으로 지쳐 들어오는 걸 잠시 망설인 동안 아이들은 무기를 든 손을 흔들며 거푸 기세만 올렸다. 그중 하나가 힘껏 돌팔매질을 했다. 이렇게 되는데 돌멩이, 나뭇개비가 바로 뭐라고요? 무기라고요. 그 무기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돌멩이가 날아와 푹 꽂히는 땅바닥에서 나는 끝내 못 볼 것을 보고야 말았다. 이 못 볼 것은 무엇이냐? 나옵니다. 꿈틀꿈틀 기어오는 기다란 것이 거기에 있었다. 눈 어림으로만 봐도 사람 키보다 훨씬 큰 한 마리의 구렁이였다. 자, 와야 될 삼촌이 안 오고 웬걸 큰 구렁이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앞에서 샤머니즘 무속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걸 여기에 적용시켜 보는 겁니다. 자, 무속신학에 의하면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한을 품고 죽으면 다른 생명체로 태어난다고요. 사람 외에. 그러면 여기에서 등장하는 구렁이가 바로 누구의 한으로 인해서 환생한 거겠습니까? 우리는 삼촌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갑시다. 그리고 이 삼촌은요, 전쟁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면 한 개인이겠지만, 삼촌이겠지만, 민족 전체로 보면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이 돌멩이야 나뭇가지 돌팔매질은 누구한테 한 겁니까? 구렁이한테 한 거죠. 그러면 이 돌멩이야 나뭇가지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있냐면 폭력이에요. 폭력. 누구에 대한 폭력이냐고. 단순히 한 구렁이 한 개인에 대한 폭력이 아니고 민족, 한 민족에게 가해지는 민족에 대한 폭력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할머니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쪽으로 가까이 오기만 하면 단매의 요절을 낼 요양으로 작대기를 진 양쪽 팔을 높이 들었다. 그러자. 그러니까 서술자가 막 폭력 가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억센 힘으로 내 팔을 움켜잡는 누군가의 손이 있었다. 그 폭력을 막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돌아보니 외할머니였다라는 거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외할머니의 반응이 먼저 나왔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행하는 그 폭력을 막았습니다. 동시에 째지는 비명이 등 뒤에서 들렸다. 아악!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마치 헌옷가지가 구겨져 흘러내리듯 그렇게 마루 위로 고꾸라지는 할머니의 모습을
나는 목격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대립관계에 있던 두 사람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할머니는 막았고요. 외할머니는 폭력을 막았고 할머니는 쓰러져 버렸습니다. 외할머니가 내 손에서 작대기를 빼앗아 버렸다. 계속해서 폭력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말은 없어도 외할머니의 부릅뜬 두 눈이 나한테 엄한 꾸지람을 던지고 있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할머니는 왜 막았을까요?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전제되어야 할 것이 무속신앙입니다. 할머니가 왜 막았겠습니까?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삼촌의 환생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무속신앙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 할머니 왜 꼬꾸라졌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할머니도 이 구렁이를 무속신앙에 의해서 삼촌의 환생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즉 삼촌이 죽어서 구렁이의 모양을 하고 나타난 거죠. 그래서 쓰러져 버린 겁니다. 자식이 죽어버렸으니까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앞부분에서 소설 읽어갈 때 키포인트가 되는 게 뭐라고요? 대립관계, 갈등관계에 있던 인물들이 어떻게 그 관계를 해결해 나가는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출발점은 바로 무속신앙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그 북새 속에서도 끝까지 냉정을 잃지 않은 사람은 에오라지 외할머니 혼자뿐이었다. 미리 정해놓은 순서라도 밟듯 외할머니는 놀라우리만치 침착한 태도로 하나씩 혼란을 수습해 나갔다. 사건에 대한 외할머니의 반응입니다. 맨 먼저 사람들을 몰아내는 일부터 서둘렀다. 외할머니는 구장 어른과 진군의 아버지 등의 도움을 받아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모조리 밖으로 내쫓은 다음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외할머니가 한 첫 번째 행위입니다. 그 다음 감나무 가지에 누런 몸뚱이를 둘글 감고서는 철사처럼 가늘고 긴 혓바닥을 대고 날름거렸다. 무엇이요? 구렁이가요? 무엇에 대할지게 얻어맞아 꼬리부터 거지반 동강 날 정도로 상해서 몸뚱이의 움직임과는 각 놀고 있었다. 구렁이의 모습이지요. 폭력을 당한 삼촌의 환생 구렁이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극성이 감나무에까지 따라와 아직도 돌멩이 나뭇개비들이 날고 있었다. 날아들고 있다. 돌멩이를 땡기는 게 어떤 놈이냐? 외할머니의 고함은 서리빨 같았다. 계속해서 가해지는 그 폭력의 행위에 대해서 할머니는 막고 있는 거죠. 이유는 간단하죠. 무엇입니까? 무속신앙에 의해서 삼촌 구렁이로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삼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에이구 이 사람아, 집안일이 못 잊어 이렇게 먼지를 찾아왔는가? 이건 누구 말일까요? 외할머니의 말입니다. 외할머니가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렁이요. 이 사람은 구렁이가 되는 거죠. 근데 외할머니가 이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100% 이 구렁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삼촌이 되는 거죠. 이 한마디를 통해서 외할머니가 무속신앙에 의해서 구렁이를 삼촌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꼭 울어보채는 아이한테 자장가라도 불러주는 투로 조용히 속삭이는 그 말 정성스럽게 대했다라는 거죠. 뱀이면 어떻습니까? 징그러워. 그래서 할머니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삼촌의 환생이라고 삼촌이라고 알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요, 다른 사람들의 반응 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누군가 큰 소리로 웃는 사람이 있었다. 비웃었다라는 거죠. 완전히 반응이 다르죠.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그러자 할머니의 눈이 단박에 세목결로 변했다. 빡쳤다라는 거죠. 어떤 창사구 빠진 잡놈이, 발음 죽이네요. 히득거리고 서냐? 누구냐? 어서 이리 썩 나오니라. 줄일 될 놈! 이러면서 엄청난 위협을 합니다. 삼촌을 지키기 위한
외할머니의 행위가 됩니다. 자네도 보다시피 노친께서는 기력이 여전하시고 다른 식구들도 모다 덜 잘 지내고 있네. 그러니까 집안일랑 아무 염려 말고 어서 자네 가야 할 띠로 가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드러나는 내용이 뭡니까? 일단 어머니의 안부를 안부를 전달해 주는 거죠. 자식이 집으로 왔을 때 가장 궁금해하는 존재가 뭘까요? 아내가 있으면 아내겠지만,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겠지만, 삼촌은 결혼했다는 정보는 없죠. 그러면 가장 궁금해할 정보는 자신의 엄마 할머니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 정보를 외할머니가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가야 할 때는 어디겠습니까? 죽은 영혼이 갈 곳 저승이죠. 즉 사람이 죽었을 때 한을 가지고 있으면 저승으로 못 가고 이승에서 다른 생물이 되어서 떠돈다는 게 무속신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외할머니가 한을 가진 삼촌의 한 풀어주고 있는 거죠. 한을 풀고 어서 가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정성들여요. 구렁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직 한이 덜 풀렸다라는 거죠. 철사또막 같은 혓바닥을 날름날름 거리면서 대가리만 2번 들었다 놓았다 했다. 가야 할 띠가 보통 먼 질이 아닌지 여기서 이러고 충그리고만 있어야 되겠는가. 진짜 사람한테 타이르듯 이야기합니다. 자꾸 이러면 못 쓰네 못 써. 자네 심정은 내 짐작하겠네만 집안 식구들 생각도 해야지. 자네 놓친 양반, 자네가 이러고 있는 꼴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는가. 진짜 삼촌한테 하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을 풀어주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누가요? 외할머니요. 외할머니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아무리 간곡한 말씨로 거듭 달러봐도 구렁이는 좀처럼 움직일 기척을 안 보였다. 왜 한이 안 풀렸을 거니까요. 이때 울바자 너머에서 어떤 아낙네가 뱀을 쫓는 묘방을 알려주었다. 이것도 무속이죠. 무속신앙이죠. 모습은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리는 그 여자는 머리카락을 태워 냄새를 피우면 된다고 소리쳤다. 이러니까 외할머니 지시에 따라 난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얻으러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올 내용은 이 뱀이 한이 덜 풀렸으니까 못 가는 겁니다. 이 뱀의 한을 풀어주는 어떠한 행위가 진행될 거라고요. 그 행위의 의미는 과연 뭘까요? 방으로 들어가니까 할머니는 거의 시체나 다름없는 뻣뻣한 자세로 자리에 누워 있었다. 할머니의 상태는 시체라고요. 이걸 뭘 의미하느냐면 지금 뱀이 나타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는 문제 해결, 그 사건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쌩쌩하면 이 할머니가 직접 나와서 아들아 어쩌고저쩌고 했겠죠. 맞죠? 그런데 할머니는 그 해결할 상태가 안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숨은 겨우 쉬고 있다 해도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였다. 할머니의 주변을 둘러싸고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사색이 다 되어 그저 의원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린 식구들을 향해 나는 다급한 소리로 용건을 말했다. 뭐겠습니까? 해요! 이러면서 이야기했겠죠. 머리카락. 빗질을 여러 차례 거듭해서 얻어진 한 줌의 흰 머리카락이 내 손에 쥐어졌다. 그렇게 준비를 해왔는지 외할머니는 도래소반 위에다가 간단한 음식 몇 가지를 차리는 중이었다. 호박전과 고사리 나물이 보이고 대접에 그득 담긴 냉수도 있었다. 내가 건네주는 머리카락을 땅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외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늙은 감나무를 올려다 보았다. 자, 여기서요. 호박전과 고사리 나물은 음식이잖아요. 이거 어떤 음식입니까? 할머니가 삼촌 오면 먹이려고 준비해 놨던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의미가 해석되느냐? 할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 애정 이렇게 해도 됩니다. 모성애가 드러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지금 못 움직이니까 할머니가 준비했던 것들을 대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다 마치고 외할머니는 불씨가 담긴 그릇을 헤집었다. 그 위에 할머니의 흰 머리를 올려놓자 지글지글 끓는 소리를 내며 타오르기 시작했다. 단백질을 태우는 노린내가 멀리까지 진동했다. 그러자 눈앞에 벌어지는 그야말로 희한한 광경이 놀라 사람들 저마다 탄성을 질렀다. 어떤 희한한 광경일까요? 외할머니가 아무리 탈로도 그때까지 움쩍하지 않고 그토록 오랜 시간을 버텼던 그것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외할머니가 정성을 들여서 막 타올렸습니다. 할머니 정보도 알려주고 그러면 못 써.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알려줬는데 이제는 그때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움직인다 이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의 엄마가 준비했던 음식, 그 다음에 자신의 엄마의 흰 머리카락을 태운 냄새,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움직였다고요. 움직였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저승간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풀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동안은 엄마 만나러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를 못 만났죠. 아무리 외할머니가 이렇게 해도 나 엄마 보고 갈 거야. 버틴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엄마의 채취를 보고 나서 이제 됐다 이러고 가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모든 사건이 끝났지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고맙소. 누구한테 고마울까요? 보겠습니다. 전기가 꺼진 움푹한 눈을 천천히 간신히 외할머니를 올려다보며 할머니는 목이 메었다 이렇게 했죠. 할머니가 외할머니한테 고맙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대신 자기의 자식을 보살펴 준 거잖아요. 한을 풀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고맙소 한마디에 갈등 해소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죠. 고맙소 갈등 해소된 거죠. 사분도 별신을 말씀을 다. 외할머니도 말끝을 마무리지 못했다. 야한티서 이야기는 다 들었소. 내가 당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사분이 대신 맡았구려. 그 험한 일을 다 치느라고 얼마나 수고 싫었소. 인자는 다 지나간 일인께 그런 말씀 그만두시고 어서 잘 추스리시오. 고맙소. 참말로 고맙구려.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다. 그러면 이 소설의 가장 주된 갈등,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이 완벽히 해소되었음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갈등이 해소되었는가를 보세요. 자, 그러면 외할머니부터 쓰겠습니다. 외할머니는 자식이 국군이었죠. 그런데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할머니, 자식이 죽어서 구렁이로 왔잖아요. 그러면 공통점은 뭡니까? 자식이 죽었다고요. 동일한 처지라고요. 같은 처지라고요. 이해되겠습니까? 같은 처지니까 외할머니가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외할머니도 이 구렁이를 삼촌으로 인식하는 거죠. 이 구렁이를 삼촌으로 인식하는 데는 무엇이 전제 조건이 깔려 있었습니까? 그렇죠? 무속신앙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같은 처지를 민족의 동질성이란 말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민족의 동질성과 무속신앙, 이것도 같이 민족의 우리 정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동질성과 민족의 정서를 통해서 구렁이가 나타나는 사건이 해결되어 버린 겁니다. 작가가 의도하는 건 그거예요. 이념의 대립으로 보았잖아요. 그렇죠? 이념의 대립은 민족의 정서와 동질성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작가가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나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갈등이 크게 몇 가지였습니까? 두 가지였잖아요. 가장 큰 줄기는 외할머니와 할머니의 갈등 해결됐죠. 이제 어떤 갈등 남았습니까? 나와 서술자와 할머니의 갈등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결되는지 보겠습니다.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 놀라운 기력으로 며칠 동안이나 식구들을 들볶아대면서 삼출을 기다리던 그 짤막한 기간이 사실은 꺼지기 전 마지막 한순간을 확 타오르는 촛불이 찬란함과 맞먹는 할머니에게는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에 넘치던 시간이었었나 보다. 임종의 자리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지난 날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할머니와 나가 뭐 하게 된 겁니까? 갈등 해소가 됐죠.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고요. 어린아이가 어른을 용서할 정도로 의식적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성장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고. 장마는 전쟁의 다른 표현이 되는 거고요. 지루하는, 힘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마지막 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반드시 나와야 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큰 틀에서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출제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장마입니다. 자연현상이죠. 비가 계속 내리는 현상이라고요. 그런데 이 장마는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암울하게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배경은 분위기 형성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장마 기간에 기분 좋으면 이거죠. 암울한 형성. 그 다음에 쉽게 끝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6.25 전쟁의 비극을 상징한다고요. 그 다음에 지루한 장마가 끝났다라고 했죠. 그러면 전쟁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장마가 끝남으로써 가족사적 비극도 해소되고 이야기도 마무리된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마 살펴봤습니다.